회사 회의실에서든 친구들 사이에서든 누군가 갑자기 눈물을 보이면 사람들은 속으로 이렇게 판단하죠. 감정 조절도 못하는 나약한 사람이라고, 좀 유별나다고요? 그래서 정작 눈물이 많은 본인들은 그 시선이 부끄러워 화장실로 숨거나 애써 눈물을 삼키며 살아가곤 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 판단이 처음부터 완전히 틀린 거였다면 어떨까요? 심리학이 밝혀낸 진실은 우리 상식을 정반대로 뒤집어 놓습니다. 눈물이 많은 사람일수록 뇌 구조부터가 다르고 남들이 놓치는 미묘한 신호를 먼저 읽어낸다는 겁니다. 심지어 정신력은 더 약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단단하다고 해요. 여기에 확인된 사실 하나 더. 슬퍼서 흘리는 눈물 속에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그대로 녹아있어서 제대로 한번 울고 나면 우리 몸은 진짜로 스트레스를 씻어내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우리가 눈물 많은 사람들을 오해해왔는지, 그리고 눈물을 억지로 참는 게 왜 손해인지 과학이 밝혀낸 근거들과 함께 하나씩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다 같이 떠올려 볼 게 하나 있어요. 살면서 처음으로 울지 말라는 말을 들었던 순간을요. 아마 어른이 되기 한참 전 아주 어린 시절이었을 겁니다. 넘어져서 무릎이 까졌거나 친구가 마음에 상처 주는 말을 했거나 그냥 어떤 감정이 벅차올랐던 순간이었겠죠. 그때 어른이나 친구에게 돌아온 대답은 대체로 비슷했습니다. 그만 울어. 뚝 그쳐. 씩씩해야지. 대개 이런 말들이었죠. 그리고 그 말은 그냥 스쳐 지나간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하나의 규칙처럼 단단히 새겨져 버립니다. 감정을 드러내면 손해다. 눈물은 부끄러운 거다. 이런 식으로요. 특히 남자아이들은 울면 안 된다는 말을 지겹도록 듣고 자라거든요. 여자아이라고 예외였던 건 아니죠. 표현만 조금 달랐을 뿐 결국 배우는 교훈은 똑같았습니다. 감정은 불편한 것이고 겉으로 드러나는 눈물은 나약함의 증거라는 거였죠. 그래서 잘 우는 아이들은 대개 두 갈래로 갈라졌습니다. 한쪽은 눈물을 꾹꾹 눌러 감추는 법을 익혔고, 다른 한쪽은 너무 예민하다, 유별나다는 꼬리표를 평생 달고 살게 됐죠.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예민함은 절대로 고쳐야 할 결함이 아니라는 사실이요. 예민함은 성격의 흠이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측정되고 문서로 정리된 하나의 타고난 기질이에요. 특정한 신경계가 세상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관한 분명한 차이예요. 흥미로운 건 이게 사람에게만 있는 특성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물고기와 새, 쥐, 원숭이까지 100종이 넘는 동물에게서 비슷하게 예민한 개체들이 발견됩니다. 이건 우연히 생긴 결함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 진화가 남겨둔 하나의 전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주변을 더 예민하게 살피는 개체가 위험과 기회를 먼저 알아챘던 거죠. 눈물이 많은 사람은 연약해서 우는 게 아니라 남들보다 더 깊이 느끼기 때문에 우는 거예요. 그리곤 겉으로 드러난 일부일 뿐입니다. 진짜 이야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뇌 속에서 시작되거든요. 지금부터 그 안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뇌가 감정에 똑같이 반응하는 건 아닙니다. 보통 사람에게 슬픈 광고나 낯선 이의 고통은 분명 인식은 되지만 압도적으로 다가오진 않죠. 신호가 들어오고 처리되고 비교적 빠르게 사라집니다. 그런데 감정 민감도가 높은 사람에게는 같은 신호가 완전히 다르게 작동합니다. 더 세게, 더 오래, 더 완전하게 밀려듭니다. 2014년 스토니브룩 대학 연구진이 바로 이걸 증명해냈어요. 살아있는 뇌를 촬영하는 특수 장비로 확인했더니 민감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인식과 공감을 담당하는 뇌 영역이 훨씬 강하게 활성화된다는 걸 밝혀낸 거죠. 특히 감정 정보를 하나로 통합하는 섬엽이라는 부위, 그리고 타인의 행동을 마치 내 것처럼 비추는 거울 유런 체계가 유독 두드러지게 반응했습니다. 쉽게 말해 이들의 뇌는 고장난 게 아니라 그저 더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남들은 무덤덤하게 넘기는 영화 장면에서 혼자 눈시울이 붉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한 곡의 음악이 걸음을 멈추게 만들고 문을 잡아주는 낯선 이의 작은 배려, 몇 달 전 흘리듯 한 말을 기억해주는 친구의 한마디에 순식간에 눈물이 차오르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남들이 완전히 놓치는 것들을 자주 알아챕니다. 목소리에 살짝 뺀 긴장감, 눈까지 닿지 않는 어색한 미소, 아무도 눈치채기 전에 방 안 공기가 미묘하게 달라지는 순간 같은 것들이요. 남들이 글자를 읽듯 이들은 감정의 밑바닥에 깔린 진짜 속내를 저절로 읽어내는 거죠. 잘 우는 사람들이 아주 잘 아는 특별한 감정 경험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자기 자신의 아픔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바로 다른 사람이 고통받는 걸 지켜볼 때 그 고통이 마치 내 일처럼 몸으로 느껴지곤 합니다.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가슴이 조여들고 목이 메어오는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공감적 공명이라고 부릅니다. 상대의 감정을 머리로 이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내 안에서 똑같이 재현해버리는 신경학적 과정이죠. 공감 능력이 높을수록 이 울림은 훨씬 깊게 파고듭니다. 공공장소에서 우는 낯선 이, 애써 버티는 친구의 모습이 그냥 남의 일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거의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조용한 대가가 생깁니다. 이들은 자기 감정만 다루는 게 아니라 주변 모든 사람의 감정 조각까지 함께 흡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 많은 모임이 끝난 뒤에 유독 진이 빠지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죠. 남들은 즐겁게 에너지를 얻고 돌아오는 자리에서 이들은 방 안을 흐르는 모든 감정에 일일이 반응하느라 소진되니까요. 이런 깊은 공감에는 또 다른 대가가 따릅니다. 보통 사람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처리하고 그대로 앞으로 나아가죠. 감정이 솟았다가 정점을 찍고 하루 안에 자연스럽게 흩어집니다.
그런데 잘 우는 사람에게는 이 과정이 그렇게 깔끔하게 끝나지 않거든요. 집에 돌아와 그 대화를 몇 번이고 다시 돌려보고 누군가의 표정을 떠올리며 잠 못 이루기도 하죠. 3년 전에 어떤 장면을 다시 꺼내 그때의 감정을 고스란히 다시 겪기도 하고요. 이건 마음이 그 감정을 완전히 놓아보내지 못한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감정 반추라고 부르는데 민감한 사람에게는 선택이 아니라 거의 반사에 가까워요. 여기서 흔히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이들이 남보다 더 많은 감정을 느낀다고 생각하는 거죠. 사실은 조금 다릅니다. 진실에 더 가까운 건 이들이 감정을 더 오래 느낀다는 쪽에 가까워요. 신호가 오래 머물고 처리가 더 깊게 이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덕분에 남들은 무심코 지나쳐버린 통찰에 이들은 도달하곤 하죠. 역사 속 깊이 있는 사상가나 예술가, 작가 중에 스스로를 예민한 사람이라 표현한 이가 유독 많았던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남들은 어깨 한번 으쓱하고 넘길 일에 눈물을 흘리게 만든 바로 그 기질이 인간이라는 존재의 더 깊은 곳까지 들여다보게 해준 거죠. 자, 이제 아까 도입부에서 예고한 이야기로 들어가 볼게요. 오랫동안 과학은 우는 것을 그저 힘들다는 걸 알리는 사회적 신호 정도로만 여겼습니다. 그런데 1980년대 미네소타의 생화학자 윌리엄 프레이 박사가 여기에 완전히 다른 그림을 그려넣었어요. 프레이 박사는 두 종류의 눈물 성분을 직접 비교했습니다. 슬픈 영화를 보고 흘린 눈물, 그리고 양파를 썰며 흘린 눈물이요. 두 가지를 나란히 분석했더니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두 눈물의 화학 성분이 분명하게 달랐거든요. 감정이 담긴 눈물에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ACTH가 더 많았고 통증을 다스리는 천연 진통제 역할을 하는 성분까지 함께 들어있었습니다. 단백질 농도는 자극으로 흘린 눈물보다 약 24%나 더 높았고요. 게다가 기분에 영향을 주는 미네랄인 망간은 혈액보다 무려 30배 가까이 높은 농도로 눈물 속에 담겨 있었죠. 프레이 박사의 결론은 이겁니다. 우는 것은 스트레스로 몸에 쌓인 화학물질을 밖으로 내보내는 일종의 배출 과정이라는 거예요. 눈물이 감정의 찌꺼기를 씻어내는 셈인 거죠. 실제로 제대로 한번 울고 나면 많은 사람이 뭔가 풀렸다는 느낌, 팽팽하게 조여있던 게 스르르 내려앉는 감각을 느낀 적 모두 한 번쯤 있을 거예요. 이건 그냥 느낌이 아니라 신경계 차원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울음은 우리 몸의 부교감 신경계를 작동시키는데 이게 핵심입니다. 흔히 쉬고 소화하는 시스템이라 불리는 이 신경계가 심장 박동을 늦추고 몸을 이완시켜 안정된 상태로 되돌려주거든요. 여기에 더해 울 때 우리 몸에서는 옥시토신과 엔도르핀 같은 물질이 함께 나옵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통증까지 덜어주는 이른바 기분을 좋게 만드는 화학물질이죠. 그러니까 눈물은 무너지는 신호가 아니라 오히려 스스로를 다독이고 조절하는 우리 몸의 정교한 장치인 겁니다. 압력 밸브가 제대로 작동하는 압력솥이 완전히 막혀버린 압력솥보다 훨씬 안전한 것과 똑같은 이치예요. 필요할 때 우는 사람은 고장나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정비하고 있는 거죠. 결국 눈물이란 때로는 마음이 스스로를 회복시키려 애쓰는 흔적인 셈입니다. 그런데 눈물의 역할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최근 감정 연구자들은 우는 행위가 사회적 신호이자 애착 행동이라는 점에도 주목하고 있어요. 우리가 눈물을 보이면 주변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다가와 위로하고 도우려 하거든요. 눈물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끈을 조용히 당기는 셈이죠. 2024년에 발표된 한 연구는 일상 속에서 눈물이 어떻게 실제로 도움과 유대를 이끌어내는지를 다뤘습니다. 잘 우는 사람은 자기 감정을 정직하게 드러내는 만큼 주변과 더 깊은 신뢰와 연결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눈물은 약점이 아니라 관계로 이어지는 통로일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통계를 봐도 성별에 따라 우는 빈도의 차이가 있는데요. 미국의 한 조사에 따르면 여성은 한 달에 평균 3번 반 정도, 남성은 2번이 채 안 되게 눈물을 흘린다고 합니다. 이 차이의 상당 부분은 타고난 기질보다 앞서 이야기한 사회적 학습과 압박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문화적으로 거의 다뤄지지 않는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잘 우는 사람들이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에 유독 뛰어나다는 사실이죠. 이들은 어느 자리에서든 가장 따뜻한 축에 속합니다. 애써 노력해서 배려하는 게 아니라 이미 깊고 꾸준하게, 때로는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마음을 쓰니까요. 이들은 대개 훨씬 나은 리스너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훈련받아서가 아니라 상대가 지금 무엇을 겪고 있는지에 진심으로 머물러 있기 때문이죠. 입 밖으로 나오지 않은 말을 알아채고 겉으로 오가는 대화 아래 깔린 감정의 진실을 읽어냅니다. 자기 감정에 대한 인식도 남들보다 한층 높은 편이거든요. 그리고 이들은 요즘 세상에 점점 더 귀해지는 무언가를 지니고 있습니다. 삶의 경험에 무방비하게 있는 그대로 연결되어 있는 태도예요. 감정을 숨기지도 않고 단단한 껍질로 자신을 덮어버리지도 않았거든요. 벅찬 아름다움도 깊은 슬픔도 평범한 순간에 문득 스치는 뭉클함까지도 여전히 활짝 열려 있는 거죠. 그건 잘못된 이름표가 붙은 나약함이 아니라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이 남몰래 바라는 감정의 용기입니다. 그래서 한번 곰곰이 곱씹어볼 질문이 있어요. 방 안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어떤 일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사람일까요? 끝까지 무표정을 유지하며 흔들리지 않는 연기를 완벽하게 해내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그 순간에도 스스로 느끼는 것을 기꺼이 허락하는 사람일까요? 사회적 인정을 얻겠다고 자신의 예민함을 헐값에 팔아넘기지 않은 사람이요. 깊이 느끼는 것이 강함의 반대라고 우리는 오래도록 믿어왔지만 어쩌면 그게 바로
강함 그 자체일지도 모릅니다. 잘 우는 사람들은 평생 오해받으며 살아왔죠. 연약하다는 딱지와 강해지라는 채근을 묵묵히 견디면서요. 하지만 심리학이 들려주는 이야기는 전혀 다릅니다. 눈물이 많다는 건 그만큼 깊이 느낀다는 뜻이고 공감이 살아 숨쉰다는 뜻이며 감정을 알아차리는 해상도가 남들보다 훨씬 선명하다는 뜻이거든요. 세상이 그렇게 말리는데도 여전히 삶의 무게와 아름다움에 온전히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죠. 그러니 그건 애써 숨겨야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대로 이해받아야 할 것입니다. 혹시 지금까지 누군가의 눈물을 그저 나약함으로만 봐왔다면 오늘 그 시선을 한 번쯤 뒤집어 보면 어떨까요? 당신은 눈물이 많은 걸 약함이라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숨겨진 강함이라고 생각하나요? 그 답이 어쩌면 당신 자신에 대해 생각보다 많은 걸 말해줄지도 모릅니다. 오늘 영상이 눈물이 많은 팬즈분들께 흥미로운 시간이었길 바라며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